자, 앞에 보이는 미분 문제들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68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조금 기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본 문제인 만큼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x, gx 딱 식이 다 나와 있고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식을 갖다 바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fx 자리에다가 쭉쭉 다 적을 거야.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속도 내서 풀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 내서 좀 쓰겠습니다. x 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9x. 자, 요거에서 얘들아 지금 여기서 미지수 누가 있죠? k가 있지? 요거를 우리가 이 k 값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k 값을 한쪽 변에다 냅두고 식을 온전한 걸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k 값은 냅두고 나머지를 이항을 시키겠다. 오케이? 자, 나머지를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x 4제곱. 자, 이거 넘어가서 이거랑 계산하면 플러스 4x 세제곱.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10 얼마니? 2x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얘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냥 이항시킨 거밖에 없어.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좌변에 있는 식이 확실해졌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갖다가 hx라고 한번 잡아볼까? hx라고 잡고 요 그래프를 갖다가 온전히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풀이 방향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 미분해가지고 쭉쭉 한번 해결해보자.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로 묶어가지고 x 세제곱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요렇게 이제 나와지겠다.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되니까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요렇게 나와집니다. 여기 1 3 마이너스 여기 가는 거니까 이게 근이 x값이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3 요렇게 3개가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지금 요거를 못할 건 없으니까. 자, 이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거 지금 4차 함수죠. 4차 함수인데 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면 이 W 형태가 아니라 M자의 형태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여기 뭐 마이너스 1, 1, 3 이런 식으로 X값이 이제 배열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언제 가장 크고 작은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게 함수값들을 일일이 다 구해보셔야 됩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h-1부터 구해보자.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12가 되니까 14에서 5 빼주면 얼마입니까? 9가 나와져요. h에다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12니까 계산해주면 6에서 13 빼면 마이너스 7 나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3 넣으면은 야, 3 넣어봐봐. 마이너스 81 플러스 108이니 27에서 4 곱하면 108. 요거 계산 다 해서 마이너스 9야? 아, 너무 감사하네요. 자, 우리 너도 딱 이렇게 풀었어? 유나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9래요. 너무 행복했어. 자,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야,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좀 빨리빨리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9가 맞나요? 오케이. 지금 위로 볼록에서 위로 이제 요렇게 되는 형태에서 뭐가 조금 이상한데? 그치? 네. 그럼 다르게 푼 거고 쌤이 자, 그래서 자, 아니야 괜찮아. 자, 그래서 아까 했었던 거 다시 쓸게요. 감사하려다가 말았어. 3 넣으면은 얼마입니까?
18 마이너스 36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찬식이 다 계산한 거 맞지, 그치? 자, 요렇게 해서 그리고 요렇게 했으면 9 나와지는 거 맞겠다. 그지? 9 나오는 거 맞죠? 네, 맞겠죠. 맞겠지? 자,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자, 여기 완전히 동일한 값 얼마 나옵니까? 9가 나와죠. 됐지? 이때 얘가 K보다 무엇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작거나 같기를 원하고 있지? 그러니까 Y는 K라는 직선이 여기 위쪽에 존재해야 성립이 되는 거겠죠. 동의하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K라는 값이 9보다는 어떤 쪽에 있어야 될까? 그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계산이 조금 껄끄러운 그런 형태였습니다. 정리할게요. 69번입니다. 굉장히 좀 괜찮은 문제 같아요, 여러분들. 자, 살펴볼게요. 4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도 이제 첫 번째 가조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제 그래도 딱 이제 해결책이 조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무슨 함수 의미하는 거지? 우함수 의미하는 거니까 무슨 차항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짝수 차항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다 생각하고, 그러면 fx가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라는 꼴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줘 봅시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fx가 x는 1에서 극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에다 절대값 씌운 애가 2에서 극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값 씌우면 x축 아랫부분이 어떻게 되죠? 접혀 올라가지게 되겠지, 그치?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할 건데, 여러분들 여기 이 짝수차항은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축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보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좀 풀어줄 거예요. 알겠지? 자, W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W 형태로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어. 됐지? 오케이? 아니면은 형태가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어. 이해됩니까? 네. 자, 어쨌든 이거 최고차항 계수 1이고 우함수 y축 대칭이면 무조건 이렇게 대칭형인 W 나와지지 않습니까? 너네 생각해봐. 1이 어디 있겠니? 1이 여기 있겠지, 여기. 그지? 요 그래프에서는 1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네. 케이스는 딱 이 두 개밖에 없어. 더 이상 뭐 더 다른 형태로 그려지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보고 뭔가를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절대값을 씌워서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렸을 때 2에서 뭐가 돼야 돼? 극소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 요거부터 아닌 거부터 보자. 이거는 접어 올라갈 게 있어, 없어? 그럼 이거는 이거 자체가 fx이자 절대값 fx 그래프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2라는 지점은 1보다 큰 쪽에 뭐 여기 2가 있을 건데, 이런 지점에서 지금 극소가 될 건덕지가 없어요. 됐니? 오케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접혀 올라가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2라는 지점은 1보다는 큰 쪽에 있을 건데, 얘들아, 요 대답 한 번만. 여기 1보다 큰 쪽에서 극소되는 지점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여기 돼요. 극소라는 건 감소하다가 증가로 돌아서기만 하면 돼. 꺾여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결국 이 그래프상에서 여기 있는 이 절편 있죠? x절편. 여기가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되셨나요? 그럼 문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잘 봐봐. 아까 1에서 극소였거든? 1에서 극소라면 f'1이 얼마입니까? 0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됐지? 그리고 이 2라는 지점은 기존의 W 형태에서 X축과 만나는 절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2일 때 함수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0이라는 거야, 0. 오케이?
그럼 F2가 얼마? 0이다. 그럼 이제 조건식 2개 나왔고 미지수 2개 있으니까 이거 통해서 이제 문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쌤이 풀이한 거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연립해서 미분해서 푸시면 돼요. A는 마이너스 2 나오고 B는 마이너스 8 나와집니다. 여기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8 넣고 문제에서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1 빼기 2 빼기 8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그 상황에 만족이 되도록 좀 움직여 가면서 생각을 좀 가져가 보셔야 돼요. 자, 정리할게요. 자, 7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뭐 그냥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점 A, B, C, D에 대해서 넓이를 구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정석적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비율 관계 이용해서도 쉽게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둘 다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랬죠? 2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2 되는 요 접점을 한번 좀 찾아보자. 오케이? 자, 미분해서 2 되는 값부터 찾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이 2인 거니까 넘어가면 3이 되겠고 그럼 x는 뿔마 얼마입니까?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됐지? 그럼 당연히 b점이 1, 자, 1 대입해서 얼마? 2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라는 지점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얼마 나오니? 역시 2인가요? 똑같이 y 좌표가 똑같네, 그치? 자, 요렇게 이제 나와집니다.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이 D점과 C점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정석적으로 풀려면 완전 진짜 생노가네, 생노가다. 이 직방을 구해야 돼. 여기 있는 직선을 L이라고 보고 이 직선을 M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L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기울기는 2지. 자, L부터 찾는다.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1,2 지나잖아. 그럼 Y는 2 x-x1 플러스 y1 식 이해하셨죠? y는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직선 m의 방정식을 구하자. 기울기가 2고 b점을 지나니까 y는 2x-x1 플러스 y1. y는 2x가 끝인 거야. 나 잘 그렸네. 원점 지나도록 그렸네. 그치? 자, 요렇게 이제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D점과 C점은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랑 연립을 각각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y는 2x 플러스 4랑 y는 2x를 각각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연립을 할 거야. 자, 첫 번째로는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2x 플러스 4를 한번 연립해 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센스 있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은데요. 여기 이미 잘 봐. 이 직선과 이 곡선의 교점이 A가 이미 교점이잖아. 근데 요게 교점의 X좌표 얼마니? 마이너스 1인데 요것도 쌤이 한번 설명을 했어. 이 직선과 곡선이 이게 뚫고 지나가면서 만나니 접하면서 만나니? 접하면서 만나는 지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그냥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로 나온 겁니까? 중근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중근. 아시겠어요? 중근일 때 그냥 흔히 예를 들어서 너네 2차 함수 쌤이 이런 거 얘기해 줬잖아. 여기가 3이면은 이게 x-3의 무엇입니까? 제곱이 됐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줬었지. 그래서 기억하세요. 접선으로 튕겨져 나갈 때는 거기에서 근은 하나의 근이 아니라 짝수근이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뭐 4개짜리 근은 뭐 일반적으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중근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나요? 그래서 요거 풀면 이제 식이 x-1의 제곱까지는 나온다 이거야. 알겠지? 뭐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요걸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아니지 x 플러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이 근 나와야 되니까 여기 뭐 들어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다. 됐죠? 오케이.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C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겠지. 그럼 C점은 2, 2로 여기다 대입하면은 8 나와집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립을 또 해야 돼.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2x를 연립해.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고, 이것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미 근이 여기 교점이 1이잖아. 근데 여기 접하면서 만나고 있죠. 그럼 1이라는 근이 여기 몇 개 들어가야 될까? 2개. 중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들어가고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이제 식이 나와집니다. x 좌표가 또 다른 게 얼마가 하나 나왔죠? 마이너스 2가 나왔지. 그럼 저기 있는 D점의 좌표가 구해지는 겁니다. D점은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 힘들게 여기 다시 만나지는 교점의 x 좌표를 이제 찾았어요. 그러면 마무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A점과 B점이 이게 지금 쌤이 살짝 못 그렸는데 y 좌표값이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면 저게 삼각형을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요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얘부터 얘까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얼마? 2가 되는 거고, 여러분 여기 이 갭 얼마인지 찾을 수 있습니까? y좌표가 인데 C점의 y좌표 얼마야? 8이니까 요 길이는 6이 되겠습니다. 찾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y좌표인데 여기 밑에 y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역시 이 갭도 얼마입니까? 6이다 라고 이제 봐줄 수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하면 여기 6, 여기 6, 넓이는 얼마입니까? 12.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바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었다가 비율 관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는 것을 쌤이 딱 그냥 정리된 것만 딱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증명을 해주고 이런 것을 생략할 거야. 오케이? 궁금하면 쌤한테 따로 이제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3차 함수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러분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잖아요. 그쵸? 이 3차 함수는 항상 점대칭으로 그려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여기 안에 있는 요 점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이니? 대칭으로 보이지. 이런 식으로 긋더라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것을 여태까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자,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비율 관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데요. 박스를 한번 쌤이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잘라서 그릴 수가 있어. 이때 여기 아까 쌤이 그 점대칭이다라고 했던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 곡선의 변곡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변곡점이라는 건 곡선의 요철이 바뀌는 지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이 바뀌게 되는 지점인 거야.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질 때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요때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로 볼록인 것 같이 생겼니?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바뀌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과생들이 이제 배우는 거고, 자, 이 변곡점은요, 어떻게 찾냐면, 미분 2번에서 0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러분들이 미분 2번 못하는 건 아니잖아. 미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변곡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뭘 하나 또 알 수 있냐면, 쌤이 요 칸의 간격을 갖다가 다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일정하게 나타낸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1대 1대 1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1대 루트 3이라는 것을 좀 가끔 가다가 이용을 해 먹을 건데요. 1대 1대 1이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극?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극?
소. 그 다음에 여기는 변곡점. 됐지? 그랬을 때, 요 극대점에서의 접선이 다시 이 그래프랑 만나는 이 지점이 있을 때, 요 극대되는 지점과 변곡점이 되는 지점과 극소되는 지점과 그 다음에 다시 만나지는 이 교점이 거리의 비가 1대1대 1이 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되겠니? 그냥 그림 그대로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1대 얼마?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맨날 반듯하게 이렇게 생긴 것만 나오지 않고 지금 쌤이 여기 그린 게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접선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그래프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얘를 컴퓨터가 있으면 이제 이걸 보기 좋게 찌그러뜨리겠지만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주세요. 얘를 이런 식으로 찌그러뜨린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접선 2개 그었어. 여기서 변곡점 되는 지점은 어딘지 보이시나요? 여기. 오케이? 여기에서 선을 요렇게 그어. 극소 극대 되는 지점 어딘지 보이나요? 저기 여기랑 여기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다른 말로는 접점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접점으로 바꿀 거예요. 접점으로. 됐지? 그랬을 때 선 긋고 그 다음 교점되는 지점 보이니? 오케이? 요렇게 그었을 때 얘네의 길이의 비가 어떻다 이거야? 다 같다 이거야. 같아 보입니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점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서 변곡점 얼마로 이제 찾아집니까? 2번 미분해봐도 돼요. 이거 한 번 미분해봐. 얼마니? 요거고 한 번 더 미분해봐. 그럼 이거 0 되는 x값 얼마입니까? 0이거든? 그러니까 마침 요 y축이 있는 요 지점이 변곡점 되는 자리인 거야. 그리고 지금 접점의 x좌표 여기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얼마? 1 나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있을 때 요게 다 몇 대 몇이다 이거야. 1대 1이다 이거야.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길이가 실제로 1이니까 요 지점의 x좌표 얼마니? 2가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우리 연립해서 나온 거거든.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렇게 바로 나와진다라는 거죠. 그럼 뭐 요거 값은 구해주면 되고,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제 접점이 있을 때 여기도 1대 얼마? 1이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2, 얼마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1대 루트 3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이제 그냥 축, x축이라고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변곡점과 여기 있는 이 근 있죠, 근. 그리고 요 극소되는 이 지점. 요게 1대 루트 3의 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을 구하고 이제 할 때 우리가 식을 찾거나 할 때 또 얘가 이제 좀 많이 쓰이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쌤이랑 계속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 거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좀 나중에 혹시나 이제 나와지게 된다면 그걸 다시 언급은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이 1대1 이용해가지고 접선의 교점의 좌표 구하는 이 쉬운 방법을 한번 좀 알아본 겁니다. 이해는 됩니까? 증명 같은 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결과만 놓고 많이 쓰기 때문에 요 내용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계속 문제에 어떻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 고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림 그리는 거는 반듯하게 그려 놓으세요. 자, 그리고 70번의 요 형태도 좀 그래프도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7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또 기본 문제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좀 잊어버려가지고 잘 안 됐는데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쓰면 또 기억할 거예요. 곡선 밖에서 이제 접선을 그었다라고 했을 때 접점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 접점을 우리가 임의대로 미지수 t값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t, t 세제곱 마이너스 4t라고 이제 봐줄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리고 기울기 값도 우리가 요거를 미분해서 x좌표에 t를 집어넣은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3t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했지?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t값을 통해서 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식 한번 써봅니다. y는 기울기가 3t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요렇게 이제 쓸 수 있겠지. 근데 이게 1,1에서 그은 거기 때문에 1,1을 갖다가 이제 대입해주면 식이 성립해야 되겠고요. 1은 자 여기다 1 넣고 정리할 거야. 자 정리해야 돼. 3t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이제 나와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넘겨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그리고 4t는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해서 요거 만족하는 우리가 이제 t 값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요게 만족되는 게 자, 여기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나와줘요. 해서 t 값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인수 정리 통해서 뭔가 정리해 줄 수 있겠죠. 2 마이너스 3 0 5 쓰고 마이너스 1 넣자. 그러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5 5 마이너스 5 해서 0이 나와져요. 그럼 얘는 t 플러스 1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5는 0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무슨 근을 가질까? 이거는 허근 가지는 거 맞지?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작은 값 나와집니다. 그래서 허근 가지니까 t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지는 거야. 됐지? 그래서 실제로 t값에다 마이너스 1을 적용해서 접방을 갖다가 바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자. t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y는 마이너스 1 넣으면 3 빼기 4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t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3이 되겠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y 절편값은 2다 라고 구해낼 수 있겠지. 정리합시다. (7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돼. 일단 쌤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찾으려면 우리가 뭐가 얼마 되는 값을 찾으면 됐었니? 속도가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됐어.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로 나오다가 음수가 되면은 뭐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딱 꺾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였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된대. 그렇다면 말인즉슨 부호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수면 계속 양수던가 음수면 계속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됐지? 오케이?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속도에 대한 식을 찾기 위해서 이거 한번 미분하도록 합시다. 미분한 식을 v라고 적을 거고 마이너스 3t제곱 8t 플러스 a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속도에 대한 식이 t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졌지 않습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꼴이란 말이야. 그지? 자, 이때 요거를 일단 한번은 정리를 해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8t 그 다음에 표준형 나타낼 거야. 반땡하면 3분의 4고 9분의 16 마이너스 9분의 16 플러스 a 써서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분의 16 이렇게 이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잘 봐. 그러면 이게 위로 볼록인데 여기 좌표가 3분의 4예요. x값이.
이때 이 그래프를 다 보는 거는 아니고 t 몇 이상에서만 취급을 해줍니까? 0 이상에서만 취급을 해줘요. 0을 여기라고 보고 잘라보면은 이 노란색 그래프만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X축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음수인 지점도 있고 양수인 지점도 있고 음수인 지점도 있으니까 뭐 벌써 이제 운동 방향 여기서 2번 바꾸잖아. 그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 왜냐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함수값이 뭐가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음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함수값이 음수가 되려면 여기 이 최대값 되는 지점이 0보다 뭐하다라는 걸 밝히면 될까?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3분의 4가 되는 지점, 여기를 VT라고 할게요. VT라고 얘기를 했을 때 V 3분의 4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근데 3분의 4 집어넣은 값 자체가 이 꼭지점의 저기 y좌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3분의 1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즉 마이너스 5.땡땡땡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결국 그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6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지. 자, 76번 설명할게요. 지금 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제한된 범위에서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거기서 주기함수다라는 표현이 또 보일 겁니다. 주기가 4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꼴의 그래프들이 계속 연속해서 그려진다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1 마이너스 1이거나 F' 마이너스 1과 F'5의 값을 구하라 했어. 지금 여기 있는 이 값들은요, 여기 지금 주어진 범위에는 속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 주기함수인 걸 이용을 해줄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주기가 4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야. 이때 F'-1이라는 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의 뭐를 의미합니까? 접선의 뭐를 의미해? 기울기를 의미하지. 그지? 근데 지금 식 자체는 여기에서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요쪽에서 얼마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주면 될까? 몇일 때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합니까? 3일 때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주기가 4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F'3이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 미분해가지고 F'3 한번 구해보면 됩니다. F'X는 2x-2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3 대입해주면 값은 2 나와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5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5는 여기 있겠지, 여기.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요건데, 얘는 기존의 0과 2 사이에서 몇일 때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한 거냐면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합니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5일 때 접선의 기울기. 주기가 4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얘는 F'1 값 구해주시면 되겠고, F'1 아까 미분한 식에다가 1 집어넣어서 바로 마무리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나와지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방금 전에 76번이었고요. 7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항함수 fx, gx라고 얘기를 해줬고 가조건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 앞에 이제 극한 여러 문제 풀고 왔으니까 이 정도는 접근했을 것 같아요.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그럼 당연히 fx는 몇 차입니까? 3차가 돼야 되겠죠. 3차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됩니다. 이 계수의 비가 1로 나왔으니까 거기에다가 자, 여기 있는 요 식을 한번 보자.
x에다 0을 주면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분모의 인수가 그냥 단순히 0 줬을 때 0 되는 게 x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x 뭐까지 나와 있어요? 제곱까지 나와 있어서 제곱까지. 얘가 제곱까지 가지고 있으면 fx도 x를 하나만 가져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x 몇 가지는 가져야 될까? 제곱까지는 가져줘야 됩니다. 이해되니? 아니 이렇게 봐주면 돼. 그냥 x제곱에서 만약에 fx가 x하고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약분이 일단 하나 되고 나면 또 0으로 가죠. 또 0으로 가죠. 그지? 그럼 얘도 다시 또 0으로 가져야 되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도 x를 하나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결국 그걸 해석을 바로 해서 생각해주면 자 fx가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뭐 k 이러한 꼴로 이제 봐줄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적용을 시켜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질 때 보세요. 이 x제곱 분모랑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식은 x 플러스 k가 되고 그게 얼마인 거야? 2가 되는 거예요. 이때 x를 0으로 보내주니까 좌변에 남는 식은 뭐밖에 없습니까? k밖에 없고 k가 딱 2로 나와져서 이 식 자체가 완벽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x를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이라고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가질 때 x-1분의 fx 곱하기 gx-3이 4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두 가지 조건을 끌어와 봅시다. 자,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하니까 분자도 얼마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1, 1 넣고 f1 곱하기 g1에다가 빼기 3을 한 게 0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나 돼야 될까? 3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f1을 알 수 있거든? f1 여기 본식에다 대입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1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3 나오죠? 그럼 g1은 얼마예요? 1이죠, 1. 그지?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4라는 값을 이용을 해볼 건데 이 4라는 값을 이용하려면 요거 이제 미분계수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정석으로 가는 것보다 로피탈이 훨씬 쉽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값 대신에 F1, G1을 쓰고 여기 있는 식을 그 HX라고 치환하고 이제 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바로 로피탈로 갈 거야, 로피탈. 자, 로피탈로 갑시다. 리미트 x가 1로 가질 때 분모 미분해봐. 얼마니? 1이에요. 쓸 필요 없고. 분자 미분할 건데 이 앞에 있는 얘만 미분하면 되겠지? 근데 이걸 미분할 때 곱미분 써야 돼요. 곱미분 해주면 f'x gx 플러스 fx g'x 이거 계산한 게 4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 1 쭉 한번 넣어봅시다. f'1 g1 f1 g'1은 4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자고 하는 게 g'1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값들은 다 알고 있잖아. 지금 다 대입해서 한번 마무리 해봅시다. 자, f'1 아까 미분 안 했네. 미분해서 구하자. f'x는 3x제곱 플러스 4x니까 f'1은 얼마입니까? 7 곱하기 g1이 아까 1 나왔어요. 그 다음에 f1은 아까 3 나왔거든. 이렇게 돼. 그럼 3g'1이 마이너스 3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g'1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쌤이 아까 여기서 로피탈 이제 쓰기 전에 정석적으로 하는 것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정리하고 안 되면 쌤한테 질문하시고요. 다음 78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봐주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해서 식이 2차식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음 극한을 만족을 시킬 때 뭐 밑에 보면 뭐 미분한 식도 들어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들,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즉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되겠죠. 근데 fx가 고작 해봤자 몇 차니? 2차란 말이야. 그지? 그럼 fx를 그냥 x 플러스 1, x 플러스 k라고 작성을 해버리고 문제를 풀어가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뭐가 약분이 됩니까? x 플러스 1이 약분이 돼.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자. 그럼 분모가 얼마니? f 마이너스 1 플러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고 그게 2분의 1이에요. 됐지? 식 이렇게 작성하고 약분한 다음에 그냥 극한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fx식 자체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이거 봐봐. f-1이 얼마야? 식 이건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니? 0이잖아. 그지? 얘 0이야. 뭐 의미 없어. 그럼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이거 미분할게요. fx 미분할 거야. 자, f 프라임 x. 앞에 거 미분하면 뭐니? 곱미분 쓰면 돼요.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x 플러스 k. 더하기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그냥 x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지. 제대로 한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얼마 대입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봐봐. k-1 나오지? 그지? 여기 식에 잘 대입해주면 k-1 나옵니다. 그러면 k-1의 제곱분의 k-1이 2분의 1인 건데 이거 하나 약분시키자. 됐죠? 그럼 k-1이 2입니다. k는 얼마예요? 3이죠, 3. fx 식이 이제 다 나왔고요. k에다 이제 3 집어넣고 f 2의 값을 구하죠. 3 곱하기 5니까 15. 정리합시다. 자, 79번 풀어봅시다. fx, gx. fx는 3차 딱 정확하게 나와 있고, gx는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 하나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이때 요 주어진 구간 안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식에 대한 g0의 값을 구해 볼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식으로 접근을 해 보셨죠? 그지? 그게 일단 안 된다라는 것부터 먼저 빠르게 보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을 좀 한번 느껴볼 거예요. gx가 뭐 ax 플러스 b라고 잡았을 때 이거 쓰지 마세요. g5가 25니까 5a 플러스 b가 25고 그럼 b 대신에 뭐 쓸 수 있니? 25 마이너스 5a를 쓸 수 있거든요. 그지? 자, 이거 풀이 아닙니다.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fx식 여기 놓고 gx 여기 놔서 이거 먼저 쓰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이 ax 마이너스 5a 플러스 2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그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결했던 그런 형태로 풀려고 보니까 이게 안 돼. 왜냐면 이게 ax라는 게 있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이제 이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했을 때 그 값이 찾아줘야 되거든요.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ax 블라블라 뭐 어떻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요거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a라고 해서 이게 지금 극각 x값이 나와집니까? 안 나와지지, 그치?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지. 식으로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얘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5,25 요거 보고 혹시 이 fx와의 관계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도 5,25를 지나지 않습니까? 여기다 5 넣어봐봐. 5 25 나오죠. 그러니까 1차 함수도 요 점을 지나고 3차 함수도 5,25를 지난다라는 거야. 되겠니? 여기도 5 집어넣으면 25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차 함수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들아, 지금 최고차 한계에서 음수죠? 그 다음에 근이 뭐랑 뭐 나오니? 0이랑, 근데 0이 무슨 근이야? 중근이랑 6이 나오잖아. 그리고 최고차 한계에서 음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얘는 0에서 중근까지니까 튕겨 올라가고 그래프 이렇게 나와줘. 이해했지? 여기가 0이고 원점이고 여기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0부터 6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덧칠하는 부분이 fx입니다. 얘가 1차 함수보다 무조건 무엇해야 돼요, 지금? fx가?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1차 함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5,25를 지난다. 근데 이 3차 함수도 5 몇을 지나? 25를 지나. 그러면 쌤이 일단 여기에서 좀 시행착오 겪어가겠습니다. 요 점을 둘 다 지나는데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어져 봐. 이렇게 그어지면 무조건 이 3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낮은 쪽에 있습니까? 아니지. 여기 더 위에 올라간 부분 있잖아. 이렇게 그어지면 무조건 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3차 함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점을 지나는 직선보다 3차 함수가 더 아래쪽에 있을 수 있냐? 5,25에서 무엇일 때냐면 접선일 때. 되겠니? 접선일 때만 이 3차 함수 노란색 그래프가 1차 함수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은 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니? 그래서 따라서 5,25에서의 접선이 바로 gx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되는 그런 형태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접방 구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f 요거 미분 한번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이고요.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나와집니다. 그럼 5일 때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뭐야 이거 되게 크게 나오네. 마이너스 75 플러스 60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5예요. 됐지?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5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y는 마이너스 15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y는 마이너스 15x 플러스 100이네. 자, 문제에서 g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답은 얼마예요? 100. 80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살펴봅시다. fx, gx 그렇게 나와 있고 얘네가 갖게 되는 실근이 3개가 돼야 된다. 실근이 3개가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 미지수 있는 값이 a 값인데 a 값이 x 값의 그 개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상수한 그 자체로 나와졌기 때문에 뭐 아까 여기에서 안 됐던 그런 꼴로는 안 나와질 것 같고, 자, 한쪽으로 이양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를 이쪽으로 넘기면 2a는 여기 다 우변으로 넘기자.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거야. 그래서 y는 2a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관계를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 쌤이 우변으로 옮겨놓은 요 식을 hx라고 해놓고 이 h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프 그린다. 그러려면 미분에서 다 찾아야 되겠죠? 빨리빨리 하는 게 낫다. 그치? 24x제곱 12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로 나눠주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1 넣으면 0 되겠죠? 그쵸? 조립제법 써야 됩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1 2 마이너스 주면 x 값이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와진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쭉쭉 계산을 해본 거고요.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값 다 찾아야 돼요, 지금. 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구하자. 마이너스 1 넣어봐봐. 마3 플러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24예요. 얼마입니까? 요거 하면 14, 요거 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3. 됐죠? 틀렸니? 어디 넣은 거예요? 여기. 요 hx에다가. 우변을 hx라고 잡았지. 지금 h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그 값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h1, 1 넣어봐봐. 마이너스 3 플러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24니까 잠깐만. 아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뭐 잘못됐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8이구나. 그지?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24. 나 뭐 했니? 마이너스 11. 자, 계산해. 마이너스 11, 19?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3? 맞지? 자, 원빈이 말을 들을걸. 그지? 2를 넣자. 와, 마이너스 48. 고생이 많았어요. 자,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96에다가 88 더해주면 마이너스 8. 맞죠? 자, 이제 그 값 다 찾았으니까 그래프 그리고 끝내면 돼. 보세요. 이게 4차 함수고, 그 다음에 4차 함수인데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 요 지점이 19, 요 지점이 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3, 요 지점이 y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건데, 됐지? 이때 2a라는 직선과 교점을 생각했을 때요, 여러분들 거기서 보면 실근이 몇 개가 되도록 이라고 있습니까? 3개.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요 중에서 교점 3개 나와지는 케이스는 딱 2가지 직선일 때밖에 없어요. 요렇게 될 때랑 요렇게 될 때가 교점이 3개인 거지. 그지? 근데 이게 y는 2a라는 직선을 그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2a라는 값이 얼마가 되던가 마이너스 8이 되던가 2a라는 값이 마이너스 13이 돼야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3이고요. a 값 중에 큰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8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3차 함수랑 2차 함수의 도함수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hx에 대한 극소가 되는 지점이 어딘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문제를 좀 쉽게 보자. hx에 대한 극소가 되는 x값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는데, hx라는 게 식이 지금 fx 빼기 gx로 표현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 값 가지는 지점 찾으려면 미분에서 뭐 되는 값 구해줘야 되죠? 0 되는 값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미분해봅니다.
그럼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결국 얘네가 뭐 되는 값을 찾아야 돼? 0 되는 값. 그치? 그럼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가 어떻게 되는 지점? 같아지는 지점. 즉, 요 점과 요 점에서 극값을 갖는 거야. 알겠니? 근데 문제에서는 극소를 원하잖아. 극소는 뭐 하다가 뭐 하는 지점으로 바뀌어야 되죠?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어야 돼.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었다가 양수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럼 그걸 보기 위해서는 쌤이 이제 여기 보조선 두 개를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에서 F'에서 GX를 빼잖아. 그럼 요 그래프 생각해줘. 지금 2보다 작은 쪽에서는 fx가 더 무엇하니? 크지?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2보다 작은 쪽에서는 플러스 나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 5가 될 때까지는 fx가 더 낮은 쪽에 있죠. f'x가. 그럼 더 작은 값에서 더 큰 g'x를 빼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니? 음수가 나오고. 되셨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바뀌니까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야. 즉, 요 두 지점 중에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은 여기 5인 지점이었습니다. 답은 5번이죠. (88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식어 굉장히 간단해. 다음 방정식의 허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풀던 것처럼 이제 방정식에다가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모르는 이 미지수 A만 냅두고 나머지를 이항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식을 가지고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얘네를 넘길 거야. A를 냅두고. 뭐 그건 뭐 여러분들 하기 나름 취향에 따라서 다르니까. 자, 일단 얘네를 넘겨서 이걸 A라고 해보자. 이때 얘네가 허근이 안 나와야 돼. 좌변에 있는 이 식을 뭐 이게 지금 fx 없죠? 그럼 얘를 fx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릴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계속 똑같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자.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래도 여기는 좀 재밌지 않나요? 네. 자, 마이너스 4로 나눠주고 x 세제곱 3x제곱는 0. x를 묶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1, 4 마이너스 하면 x는 마이너스 4, 0, 얼마? 1. 이렇게 3개가 나와집니다. 함수값 또 3개 찾아야 돼. fx는 f4부터 찾자. 와우, 여기 마이너스 4니까 이거 없어진다. 맞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없어져. 그럼 8 곱하기 16이니까 16 곱하기 8이니까 얼마니? 128. 이렇게 나와지고 그 다음에 F0은 좀 간단하네. F0은 얼마입니까? 0이고요. F1 자, 1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3. 이렇게 나와진다. 됐지?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얼추 이제 찾아지는데 이게 M자 형태고요. 마이너스 4일 때는 엄청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3. 요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0, 여기가 1인데. 자, 봐봐. 이제 우리가 y는 a라는 직선과의 관계를 볼 거잖아. 그지? 대답 한 번만 해봐봐, 얘들아. 이게 이제 여기서 밑에 한번 잠깐 해보고. 이렇게 그어. 이거는 일단 어쨌든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될까? 4개가 되는 건데 이렇게 그어지면 교점이 없는 거지. 그럼 실근이 없는 거지. 그럼 허근만 몇 개라는 걸까, 이때는? 4개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리고 잘 봐. 필기 조금만 이따 할게. 요렇게 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인데 요거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접하지. 접하는 거면 실질적으로는 근이 무슨 근인 거야? 중근인 거야, 중근.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요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중근으로서 나와지는 거고 허근은 몇 개 있는 걸까? 2개 있게 되는 거야. 받아들여져? 자, 이렇게 된다면 딱 실근 몇 개 나와? 2개 나오고 허근 몇 개? 2개. 자, 그때 이렇게 되면은 근이 하나, 둘,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뭐 취급해야 된다고? 중근이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꽉 채워져서 실근이 4개가 되는 거야. 4개. 그러니까 허근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되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쌤이 여기다 조금 정리를 해주자면 요렇게 되면 중근에다가 허근 2개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된다면 실근 2개에 허근 몇 개? 2개가 되는 거지. 됐어? 자, 어쨌든 허근을 안 가지려면 지금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와 여기 사이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딱 요 접할 때도 가능한 거고. 이 사이는 그냥 무조건 4개 나오는 거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실근 2개에다가 이제 실질적인 중근 나와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실근 2개에다가 중근 나오니까 허근은 없는 겁니다. 그럼 아까 0이랑 1일 때 함수값 우리 여기 찾아냈죠? 그럼 몇과 몇 사이가 돼야 되는 걸까? A가 0과 3 사이가 돼야 된다. 등호 포함해가지고. 자, 문제에서 정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0, 1, 2, 3 총 4개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8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3차 함수 fx에서 닫힌 구간에서 이 절대값 x와의 부등식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fx 그래프를 그리고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절대값 x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V자꼴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V자꼴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건데 일단 이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그 값이 언젠지부터 한번 좀 찾아봅시다. 미분하면 그 값 정도는 나와줘요, 지금. 계산해봐봐. 3, x제곱 마이너스 2. 맞죠? 얘가 0 되는 값 찾을 거야. 그럼 x제곱은 3분의 2가 되는 거고 x는 뿔막 3분의 루트 6. 요렇게 구해집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써놓고 이 그래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얼마입니까? 루트 6. 여기가 3분의 루트 6. 이렇게 돼요. 오늘 쌤이 약간 변곡점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었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니? 6x고, 그치? 그치? 6x가 0 되는 지점은 여기 얼마일까? 0이 됩니다. 딱 대칭성이 있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근데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라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라야 되거든? 1이라는 값은 이거보다 커, 작어? 커요. 알겠지? 3분의 루트 9가 1이잖아. 근데 3분의 루트 9는 이거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1은 이거보다 더 나간 지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도 이것보다 좀 더 내려온 지점이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요것만 잘라서 쓸 거예요. 됐지? 근데 이 노란색 그래프가 여기 있는 절대값 x 그래프보다는 더 무엇해야 된다 이거지?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걸 이제 뭘 만족을 시킬 거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요. 절대값 x 그래프가 지금 여기 y축이라고 한번 잡아보고 여기 x축으로 잡겠습니다. 여기 보면 V자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1까지만 그려지는 거야. 이 절대값 x 그래프가. 됐지? 그리고 이 y값이 여기 지점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됐어? 그럼 이런 식으로
요 그래프가 이것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값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제일 낮게 있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요 지점에서 함수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이 곡선의 개형이 웃긴 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이 함수에서 x좌표가 1일 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기울기가 1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여기보다 더 낮아지기 전에 여기 무엇 해버립니까? 접해버려요. 접해버려.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y는 절대값 x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고정시켜 놨을 때 얘를 점점 내리더라도 내려서 이렇게 이제 가더라도 요게 이제 딱 1에서 접하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3분의 루트 6일 때 함수값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몇일 때 함수값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면 될까? 1일 때 값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결국 F1이 요 1일 때 함수값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자, 요거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F1 구하자. A 빼기 1이고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 A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의 최소값은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요 극소에서의 뭔가를 만족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접하는 이 직선, 이 기울기랑 똑같기 때문에 1에서 함수값으로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게 포인트였어.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9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괜찮아요. 한번 또 보면 괜찮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수업 제일 처음 할 때쯤에 좀 이런 비슷한 형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생각했던 형태가 있었거든? 자, 이것도 그래프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fx 3차 함수고, 여기서 이미 근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제 나왔죠. 그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근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돼. x축과의 교점에.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이제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냐면 y는 절대값 fx에 대한 설명을 그 네모 박스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무엇이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대. 접어올린 그래프인데.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 이거 그리지 말고. 3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던가 요렇게 그려지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요렇게 그려지던가 요렇게 그려지던가 밑에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에서 근이 나와야 돼. 만약에 여기 이제 근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밖에 없잖아. 그지?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근이 나와야 되니까. 됐죠? 근데 이걸 이제 접어 올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안 되지. 그럼 생각을 너네가 할 수 있어. 아, 마이너스 1에서 원래 이제 그 x축과의 교점을 가지는데 접어 올렸을 때도 미분 가능하려면 그 스무스하게 접하는 지점이 누가 돼야 된다 이겁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그래프에서는. 그래야 접어 올리더라도 마이너스 1에서 뭐가 가능한 겁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해되겠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우리가 접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접하는 그래프가 요렇게도 있을 거고 요렇게도 있을 거야. 됐지? 이때 요 접하는 요 지점을 마이너스 1 또는 요 지점을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가조건은 만족하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리고 너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봐.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접한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무슨 근으로 있는 상황이니? 중근으로 있는 상황이야. 이해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 조건을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무엇한다라고 했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접어 올려야 되지. 그지? 그러면 접어 올리면은 이 노란색 그래프가 y는 fx고 노란색 그래프가 그 절대값이온 그래프예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나 조건을 일단 만족할 수는 있나요? 거기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무엇한다라고 했니?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점점 여기 감소하는 거 맞아? 얘 맞아, 그치? 근데 요러한 놈은 여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도 생기죠. 그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는 나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이해되겠어?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 가지로 딱 축소시켰죠. 요거라고. 되겠니?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정리를 한번 보자. 보면은 2부터 무한대 사이에서 무엇 한다라고 했습니까? 증가한다라고 했어, 증가. 지금 2부터 무한대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2라는 지점은 최소 어디 이후가 돼야 될까? 요 지점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지 성립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식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fx를 자 봐봐. 마이너스 1에서 근이라는 건 첫 번째로 이제 원래 알고 있던 건데 가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가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무엇? 제곱까지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중근이니까.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을 요렇게 x 마이너스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됐지? 그럼 요 지점이 뭔 거야? k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 k 값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주면 k는 일단 뭐보다는 어떤 쪽이 있어야 될까? 아까 2부터 무한대까지는 계속 무엇 해야 된다고 했어?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2가 여기 와줘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감소하다 또 증가니까. 됐지? 그래서 이 K값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K값은 뭐보다 어때야 된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당연한 소리겠지만 뭐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이 있어야 되겠니? 저기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쌤이 지금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다 그래프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구한 식은 이건데,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K값의 범위를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했어? 지금 A 플러스 B의 무슨 값? 최대값. 됐지? 자, 이거 혹시, 여기다 쓰지 말자. 요거를 전개를 한번 해봐봐. 요걸 전개를 하면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이랑 요거 하나를 곱하자. 됐니?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요렇게 이제 써질 거 아니야? 이게 기존에 있는 a, b랑 이렇게 연계를 해주면 이렇게 나와집니다. 되셨나요? a 값이 1 마이너스 k고 b 값은 마이너스 k인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구했던 저 k 값의 범위를 가지고 뭔가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곱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1까지. 거기에다 1도 더한 값을 보자. 1 마이너스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까지거든?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a가 1 마이너스 k고 b가 마이너스 k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깔끔하게 저거 a, b로 다시 써서 적겠습니다.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요. b 값의 범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돼요. 자,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어요. A, B에서 더해서 가장 크려면 큰 것끼리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3인 거고. A, B 값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작은 것끼리 더해야 되겠죠?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니까 답은 6.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할게요.